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킥 시황입니다. 금요일 날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실험 기구를 깨트렸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살짝 와가지고 방금 깨트린 실험 도구가 여기서 가장 비싼 거라고 하네요. 하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뭐 이유는 뉴스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왜 빠졌는지는 아는데 저게 과연 어느 정도의 악재인가 이거를 판단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아침에 시장이 열렸을 때 개인들의 매도 9시 반까지 코스피에서 7,500억, 코스닥에서 2,000억, 거의 1조 가까이를 30분 만에 쏟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주말 동안 매우 불안했다. 예, 시장이 열리기를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다렸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장중에 이렇게 회복을 쭉 하다가 1시 넘어서 일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오늘 금요일도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좀 빠지다가 상승 전환을 했었거든요. 했다가 11시부터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1시가 넘어서고 나서 하락이 또 급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같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 나온 매도도 개인의 선물 매도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 3천억 정도, 3천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가 살짝 2천 계약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매도가 나오는 걸 받아서 5천 계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관의 선물 매도가 연이어서 나와가지고 주가가 다시 시작점까지, 오늘 30포인트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거의 회복을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일단 오미크론,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주 매도 세력이 개인이었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근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도 사고 화학도 사고 뭐 서비스도 사고 다 사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개인이 던지는 걸 거의 다 받아갔어요. 근데 그 기관 쪽에서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도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나머지 오늘 시장의 흐름은 거의 개인의 매도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뭐 사실 제가 시장은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밀리나,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었는데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밀리는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특히 이제 일본이 그때 2.5%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의 그 매도가, 주식 매도, 선물 매도가 화, 수, 목, 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큰 매도는 없었어요. 막 만 계약 이상,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없었고, 금요일 날도 2,500억 정도, 그 정도 매도로 그쳤는데,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뭔가 악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4% 넘게 폭락하다가 그게 2.5%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유로스탁 50 같은 경우는 4.7%가 넘게 빠졌고, 일본이 한 2.7 정도 빠졌는데 오늘 또 1.6 정도가 빠졌으니까 거의 뭐 4%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가 1.5 정도 빠졌는데 오늘 뭐 한 또 1% 정도 빠졌으니까 2.5% 정도 빠진 거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빠져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조금 반등하다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금요일날 뭐 특별하게 나온 뭐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뭐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중국의 10월 뭐 산업이익 이런 거 뭐 증가했다, 공업이익 증가했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뭐 독일의 뭐 수출 물가 지수 이런 것도 발표가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온라인 매출이 감소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늘긴 늘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줄었다. 그게 아마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조금 더 좋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었다. 예, 악재죠, 악재. 악재인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진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오전 장만 했거든요. 오전 장만 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시장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매도를 했겠죠. 누군가가. 예, 오전까지니까 빨리 매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좀 하락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 정도 공포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물론 뭐 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번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델타가 나왔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원래 바이러스가 변종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격상을 시키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바로 최고 단계로 격상 위험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 보건 그 질병예방센터에서도 바로 최고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남아공에서 일단 발견이 됐고 그게 지금 유럽에 이미 독일, 영국 뭐 여러 곳에 퍼졌고 홍콩에서도 나왔고 오늘은 캐나다에서도 나왔어요. 네, 아직 미국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모르는데 이제 급하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면 통제, 봉쇄 이렇게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국경 봉쇄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악재는 일단 변종 바이러스의 전염력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치명적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는 봉쇄겠죠. 봉쇄. 또 봉쇄를 하느냐 이거 작년과 같은 그런 봉쇄를 하게 되면 사실 큰일 나는 건데 네.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작년에 그걸 봤으니까. 네. 근데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한 의사의 말로는 경미한 증상 수준이다. 예, 경미한 증상. 그리고 뭐 미각하고 뭐 시각을 잃었다 이런 뭐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그 치명력과 전파력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데만 2주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주 이상. 그런데 격상을 최고 등급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변이에 나타나는 그 이게 돌기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델타가 16개인데 이건 3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력이 더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니까 남아공이 23일 날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4일 날 갑자기 1000명을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25일 날 그게 2000명을 넘어갑니다. 하루 만에. 이걸 보고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백신의 효과가 듣지 않는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가장 백신을 다 접종을 많이 했는데 백신한테 안 돋는다. 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자세한 뉴스 없이 그냥 그런 거 뭐 속보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공포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매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데만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2주 동안에 뭐 이렇게 테스트 뭐 이런 거 발표하겠죠.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에서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등락을 할 수 있고 오늘 시장이 빠졌다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올 때 저는 오후에 이게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공포감이라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쭉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한 번 더 출렁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봉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도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세계보건기구는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해놔놓고, 봉쇄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겁을 줬다가 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까?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바이러스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변종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출렁임은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필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죠. 유가가 68달러까지 폭락했었죠. 13%가 떨어졌다가 오늘 72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70달러로 내려가고 있고, 미국채 금리도 1.6 위로 있던 게 1.47까지 빠졌다가 오늘 1.52 정도까지 올라왔고, 엔화도 115엔까지 115.3엔 정도였는데 달러 엔이 오늘 113.3엔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리고 달러가 떨어졌어요. 달러가. 네. 공포감이 들면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달러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론 작년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달러가 이렇게 쭉 급락을 하다가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고 나서 달러가 폭등을 했어요. 네. 공포감이 그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유가 같은 거 이렇게 13% 이렇게 빠지니까 공포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유가 빠진 것 때문에 오페크가 증산을 재고하는 거, 이거에 대한 뭐 빌미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유가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으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 뭐 증산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내려가야 된다. 근데 경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게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뭐 벌써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오페크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13%가 빠졌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물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위기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면 작년에는 1.5% 금리였어요. 미국 연준의 금리가 1.5%였기 때문에 소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여력이,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로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연준이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연준은. 내릴 필요 없다,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기 충격이 오래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그 오미크론 사태를 엄청나게 경제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인가?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갑자기 뭐 사람이 뭐 또 뭐 부작용이 나타났고 누가 죽고 몇 명이 죽고 감염이 수천 명이 뭐 한 시간 만에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면 공포감이 커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폭락하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보도가, 제약사들이 이게 실험을 하는 그런 결과만 뭐 자기 백신에 내성이 있었다, 뭐 치료 효과가 듣는다, 뭐 억제력이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온다면 이 공포감은 제어가 되겠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 물론 이제 확산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게 엄청나게 큰 악재다,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정책자들이 어떤 뉴스를 걸러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우리나라 시장하고 일본 시장만 가지고 빠졌다가 올라와가지고 위험이 이제 거의 반영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미국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시장이 유럽 시장이잖아요. 유럽이 2달 오른 걸 다 빠졌어요. 2달 오른 게 한 번에. 다 빠졌는데 오늘 유럽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뭐 이런 거 뭐 봐야 되고, 국경을 또 봉쇄하느냐 뭐 이런 거 또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유럽도 지금 그런 봉쇄를 하기 어렵다. 지금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부양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거의.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하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양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더 매입한다, 돈을 더 푼다. 돈을 더 푼다고 해가지고 이런 공포감이 사라지긴 어렵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공포감이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어떤 이 정부의 통제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봐야만이 이 오미크론 사태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좀 진정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홍콩에서 발견돼가지고 홍콩이 급락했잖아요. 오늘 홍콩 또 빠졌거든요. 네, 한 1% 정도 넘게 빠졌는데 유럽 시장도 뭐 그 정도 빠진다면 괜찮은데 뭐 아니면 뭐 소폭 반등한다면 더 좋은 거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 있어요. 네, 8억 주 정도 이렇게 증가해 있는데 이 얘기는 뭐 심리적으로 붕괴 때문에 엄청난 매도가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겠죠. 예, 유가가 올라오고 그리고 금리도 올라오고 그리고 달러가 제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된다. 근데 이 달러가 왜 강세를 띠지 않고 떨어졌느냐. 최근에 보면 미국 채금리하고 달러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예. 예전에 트럼프가 약달러를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미국은 강달러를 선호를 한다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강하게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걸 다른 나라들 이 중앙은행 창고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달러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달러들 그거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불만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강달러를 표면적으로 선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장관도 말했지만 강달러를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야 되는데 이 달러가 자기들이 풀어놓은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미국 안에 다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겠죠. 예. 그래서 이 달러는 미국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안에 있잖아요. 달러가 엄청 높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높잖아요. 그럼 이 달러를 밖으로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퍼내야 돼요. 근데 어떤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밖으로 빼내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 달러를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위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통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예, 그거를 이렇게 조금 퍼내는 어떤 그런 멘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재무장관이 낮은 금리를 올해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물가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달러를 퍼내고 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이 이렇게 조작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사태도 그렇게 오래 위험하게 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정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괜히 섣불리 이렇게 움직였다가 손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손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뭐 사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건데 굳이 막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급하게 막 매도를 해서 손실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오늘 시장이 돌아설 때 매수를 할 수 있느냐. 매수를 못 하거든요. 이런 공포감은 매수를 못 합니다.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네. 다른 뉴스는 필요 없고 오직 오미크론 이거 하나뿐입니다. 네. 오늘 밤 해외 시장을 보고 내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영상을 못 올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